삼성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을 때 이 병원 치료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암에 대한 공포가 대단히 심했어요. 거의 기어갔죠. 통증 심했죠. 내 걸음으로 내가 20m를 못 걸었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나에게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반신반의한다면은 저는 제 이 말을 듣고 좀 이 영상물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도 선택을 좀 잘 하시기를 바래요. 일반 의학의 이 치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엇보다도 고통보다도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 자연 치유는 내가 해보니까 통증이 언제 없어진 줄도 모르겠고,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심리적으로 용기를 주더라고요. 희망을 주더라고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홍영훈 목사님께서는요, 2019년 4월 19일 날 제 연구소 찾아오셨는데, 그때 검사상 간암에서 횡격막을 거쳐서 폐로 전이되셔가지고 다발성으로 전이되셔서 절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어떤 사기 말로 말씀을 하셔서 겁이 나셨고,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으셔서 그 혈뇨 단백뇨 이렇게 백혈까지 안 좋으신 상황에서 이제 천연물 치료만 처음부터 하시다 보니까 3개월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6개월에 가서 완벽하게 완치되셨습니다. 우리 연구소 천연물 프로그램과 병원의 색전술과 통합치료를 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재발 없으시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그 투병하면서 소문이 나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안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 영상물을 보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대안이 없어서 안 아픈 세상연구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찾아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치료의 예후도 좋고, 그래야만이 이 암의 이 공포에서 빨리 자유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경험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후가 있고 치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제일교회 담임목사 서명호 목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부종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부종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장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피곤이 감당할 수 없이 심했었고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 몸에 일어난 이 암 진단 이전에 내 몸에서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몸이 붓는 것이 심각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고 넘어갔었죠. 컨디션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매일 그러니까는 이 낮에도 일정 기간 수면을 취해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암이
발견되기 한 1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심했었죠. 네. 안 아픈 세상 연구소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안 아픈 세상 연구소를 가게 된 계기는 2019년 3월 15일 삼성병원 이준혁 교수로부터 간암과 폐암 확정을 받고 모암이 간암에서 폐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 집에 내려와서 어떤 치료의 방법이 없는가를 확인하던 차에 인터넷으로 통해서 안 아픈 세상 연구소라는 이름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 내가 매력을 느꼈던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안 아프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나의 어떤 주목을 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그때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하는 그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안 아픈 세상 연구소가 소개가 되길래 이제 추적해서 안 아픈 세상 연구소를 이제 알아냈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내 몸 사용 설명서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을 접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좀 속는 줄 알았는데 그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장경재 씨에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경재 씨가 소개해 준 것이 광주 안 아픈 세상 연구소 김순덕 소장님을 소개를 해줘서 거기 가보면은 좋은 어떤 소식을 접할 것이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줘서 찾아갔던 겁니다. 연구소를 막상 오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연구소에 가서 내가 느꼈던 그 소감은 어떤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무슨 연구하는 것 같은, 또 좀 엄숙하고 그러면서도 좀 진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순덕 그 소장님의 그 설명을 듣고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았는데도 그 의학 용어를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신뢰도가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 안 아픈 세상 연구소에게 이제 맡겼던 겁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떤 그 소장님의 어떤 그 지도나 설명보다 먼저 내게 그 호감이 가고 신뢰도가 있었던 것은 그 안 아픈 세상 연구소 안에 그 영상물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물 안에 치료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접하게 보고 관심 있게 보고, 그 사람들을 또 이제 영상만 볼 수 없을 것 같아. 영상만 보고 또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그분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분들에게 내가 뒤에 또 그 안 아픈 세상 연구소로 통해서 어떻게 지도를 받고 지금 어떤 상태냐는 것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에게 또 확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안 아픈 세상 연구소에 맡길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답을 얻어서 계속 그렇게 안 아픈 세상 연구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월보가 있는데요. 발달이 나섰던 환자분들이 실려져 있는 월보. 그것도 목사님 드렸을 것이에요, 제가. 그 월보나 영상물 가지고는 신뢰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은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연락을 취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경험한 것, 그분들의 현재의 어떤 치료의 진척, 또 생활, 이 사회생활의 적응, 내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투병도 투병이지만은
이 암이라는 것이 내게 확진되었을 때 나는 이 사회하고 분리되었다는 그 공포가 너무 컸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관심 있게 확인하고 또 상담도 했는데 아주 다 기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회에 적응도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분들과 같이 하면은 나도 그런 사회에 어떤 분리된 느낌을 받지 않냐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안 아픈 세상 연구소를 꾸준히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 연장선상이죠. 만약에 안 아픈 세상 연구소에 가서 어떤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안 아픈 세상 연구소를 다녔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다녔을 때 제게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안 아픈 세상 연구소의 어떤 신뢰도를 조금 의심을 한다든지 또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 큰 방해거리가 됐을 것인데 내가 그 안 아픈 세상 연구소를 찾아서 그 치료한 사람들을 보니까 내 기억에는 한 사람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어졌고 완치가 되어졌고 또 무엇보다도 그 완치 치료보다 내게는 더 긍정적인 것이 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것 치료해가면서 완치를 해가면서 그런 것이 내게 굉장히 매력의 포인트였죠. 예. 그러면 그 안 아픈 세상 연구소 예. 김순덕 소장님이 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이 달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아픈 세상 연구소 그 김 소장님이 김순덕 소장님이 지시한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식품에 추천해 준 식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드셨고 식사는 어떻게 하셨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는 제일 먼저 내가 먹는 것은 녹즙입니다. 녹즙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하루에 밥을 3끼를 그 암 발견할 때 소화를 3끼를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녹즙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삶아가지고 브로콜리하고 삶아가지고 그것을 믹서기에 갈아서 한 컵 정도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 아픈 세상 연구소에서는 하루에 녹즙을 1그릇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하루에 녹즙을 3그릇을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점심에도 녹즙 1컵 그리고 이제 잡곡밥 1공기 그리고 나물 주로 이제 생선 하얀 살이 나오는 생선 위주로 먹고 저녁에는 이제 녹즙 1그릇 먹고 안 먹었습니다. 저녁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녹즙하고 같이 드셨던 식품들 네. 그렇죠. 녹즙하고 같이 먹었던 그 식품은 달인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요. 달인물, 그리고 BRM 270이라고 그 까만 포장에 든 그것하고 또 뭐죠 그거? 균사채. 버섯 균사채. 효모. 그리고 효모입니까? 효모. 처음에는 또 알로에도 먹었고 프로폴리스도 먹었고 또 벌꿀도 먹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가다가 쟤는 알로에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로에는 이제 끊었고 그냥 이제 지금 효모, 그 다음에 버섯 균사채,
BRM270 달인물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 유기농 야채를 자급자족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환자들이 또 찾아오시면 또 직접 손수 키운 무공예 야채도 나눠주시고 그러셨다고 예. 많은 조언 하시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키우십니까? 처음에는 이 야채, 녹즙을 먹는 이 야채에 대해서 저도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시켜 먹으면서 보니까 내가 많이 봐왔던 내 눈에 익숙한 야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민들레, 두 번째 케일, 세 번째 미나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밀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까는 이 양배추나 이 케일 같은 것은 그 이제 야채를 보내주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시켜 먹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시켜 먹을 것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무슨 농약을 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내가 키워서 먹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그 야채를 보내준 그 레시피를 그대로 보고 시골로 이사를 와서 밭을 가꾸어서 내가 직접 키워서 심어서 키워서 먹는데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내 혼자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암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녹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녹즙 해 먹으시오 하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움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됐습니까? 그 연구소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어떤 몸의 변화가 느껴지셨던가요? 내가 암 진단 받기 전에 내 몸에 나타났던 게 뭐였느냐면은 굉장히 무력증, 또 피곤함, 그리고 몸의 부종. 그런데 이 안 아픈 세상 연구소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내게서 먼저 나타났던 것이 몸의 부종이 먼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느낄 때. 그리고 그 피곤함도 점점 이 강도가 약해지고 그랬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암의 진행 속도를 확인했는데, 내가 어떤 그 몸으로는 느낄 수가 없지만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느낀 게 가장 먼저 뭐 내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피부과, AFP 피부과, 암 진단 시에는 굉장히 수치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3개월 만에 갔을 때 현저하게 정상치에 가깝게 이 AFP 피부과 치수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알부민 지수도 정상에 가깝게 도달을 했던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죠. 잘하셨습니다. 혹시 통증은 있지 않으셨나요? 통증 심했죠. 어디? 어디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 안 아픈 세상 연구소에서 제게 그 삶의 그 한 스케줄 속에 꼭 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비가 와도 산에는 가야 되고 눈이 와도 산에는 가야 되고 뇌성 병력이 쳐도 산에는 가라 그랬는데, 사실 그 말을 듣고
태풍 벼락이 쳐도 저는 그 산으로 갔어요. 근데 비를 맞고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그 산으로 갈 때 산에서 내 걸음으로 내가 20m를 못 걸었어요. 거의 기어갔죠. 그랬는데 그건 빨리 그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제 내가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산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운동 기간이 한 7, 8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몸에 그 암 치수는 정상이 와도 그 몸이 움직이는 그 컨디션은 좀 뒤따라오더라고요. 늦더라고. 그래서 한 8개월, 그건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부터는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산에 이제 산행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통증은 언제부터 없으셨어요? 통증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좀 한 5년 세월이 지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산으로 다니면서 이 통증은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 있었는데 한 번씩 통증이 왔었는데 그것이 한 6개월? 한 6개월 이 정도 내가 암으로 인한 통증이다 하는 것은 느끼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리나 모래 천연 진통제가 들어가거든요. 예. 예. 하여튼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기대했던 이상의 지금 이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좋을 따름이죠. 폐로 전이된 암과 심장이 안 좋았던 혈뇨, 단백뇨, 유로필리로겐 이게 소변에 많이 나와서 검출됐었는데 그게 3개월 만에 좋아졌고 6개월 만에 완전히 완쾌되셨는데 간에 있는 암은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그 내가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폐에 있던 그 다발성 종양은 6개월 만에 없어졌다는 것으로 병원에서 내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단백뇨 같은 것은 내가 애당초 처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있었다고 하더라도 혈뇨나 단백뇨나 이런 것은 지금 이제 간암, 폐암이 있다는 그 자체에 비해서 무게가 내가 느끼는 무게감, 부담감은 훨씬 덜했기 때문에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병원에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한 것은 모르겠어요. 한 6개월 정도 걸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간암은 색전수를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나는 그 암에 대한 공포가 대단히 심했어요. 그런데 그 암에 대한 공포도 이제 이왕 안 아픈 세상 연구소에다가 나를 맡겼기 때문에 일반 의학에 의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강했기 때문에 색전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안 아픈 세상 연구소 소장님이 이것도 이 치료의 방법이니까 색전수를 하라고 강력히 권고를 해서 암 발견 1년 만에 색전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가운데 했죠.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내가 느꼈던 그 각오했던 것만큼 그렇게 좀 이제 물론 고통은 심하지만 그만큼의 고통은 아니어서 이거 해도 괜찮겠구나 해서 1년 만에 색전술 2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끝났었죠. 간암 사라졌다고 했었을 때에 예. 검사상으로 예.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색전술 2번 하고 계속 그 이제 괜찮다 그래서 한 2년간
이제 2년이 넘게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질 않았었습니다. 이제 암 때문에 시달리신 분들, 그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암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고 함부로 결론을 내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안 되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게 이게 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전문가가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신 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장 잘 선택한 것은 또 어떤 전문가를 선택을 하느냐는 게 참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의 의사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나와 같이 이렇게 이 자연치유에 담당하는 우리 김 소장님 같은 분의 또 이제 조언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 자연치유 쪽으로 이렇게 택했다는 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나에게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삼성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을 때에 병원의 치료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에서 나도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삼성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을 때 이 병원 치료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때는 이 자연치유 쪽으로 턴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반신반의한다면은, 저는 제 이 말을 듣고 좀 이 영상물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도 선택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일반 의학의 이 치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엇보다도 고통보다도 이게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 자연치유는 내가 해보니까 통증이 언제 없어진 줄도 모르겠고,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심리적으로 용기를 주더라고요. 희망을 주더라고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서명훈 목사님께서는요, 2019년 4월 19일 날 저희 연구소 찾아오셨는데, 그때 검사상 간암에서 사기 말로 말씀을 하셔서 겁이 나셨고,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으셔서 그 혈뇨 단백뇨 100혈까지 안 좋으신 상황에서 이제 천연물 치료만 이제 처음부터 하시다 보니까 3개월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6개월에 가서 완벽하게 완치되셨습니다. 그런 후로 간에 있는 암을 항암 치료 안 하시고 색전술도 안 하시고 이 프로그램만 계속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집을 부리셨는데, 제가 이제 간에 있는 암은 혈관에 침범도 안 됐고 건강하니 거기에 색전술 하면 빨리 나설 수가 있다,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연구소 천연물 프로그램과 병원의 색전술과 통합치료를 해서 2번 하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재발 없으시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그 투병하면서 소문이 나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안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 영상물을 보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대안이 없어서 안 아픈 세상 연구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찾아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치료의 예후도 좋고 그래야만이 이 암의 이 공포에서 빨리 자유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경험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후가 있고 치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됐어요? 예. 예.